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올여름 참 무더웠죠. 이 여름을 더 뜨거운 나라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며 보낸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국제실명구호 NGO인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입니다. 안과의사인 김동혜 이사장은 23년 동안 시각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올여름에도 2달 동안 아프리카 7개국에서 2천여 명의 환자들에게 밝은 빛을 되찾아 줬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머물면서 치료는 물론 현지에서 진료와 수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공로로 올해 호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다 의료봉사 기록을 갖고 있는 비전케어 김동혜 이사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동혜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에 2달 정도나 아프리카를 다니셨다 그러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7월 4일 날 그 남아공으로 네. 떠나서요.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우간다, 이디오피아까지 8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7개 나라가 아니라 8개 나라를. 네, 나라는 8개인데 저희가 일한 곳은 7개 나라죠. 아, 그러시군요. 네. 야, 아니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2달 동안 네. 몇 분의 환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그 현지 병원들, 또 저희가 처음 가는 병원들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일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병원들의 의사들을 통해서 꼭 우리가 같이 봐야 될 환자들을 미리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환자를 봤는데요. 그중에서 744명을 수술했습니다. 수술한 환자가 700명이 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야, 그러면 의료봉사단이 여럿이 출발을 하셨겠네요. 몇 분 정도 같이 가신 겁니까? 그렇죠. 저하고 우리 같이 가시는 3명의 팀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갔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2주씩, 3주씩, 또 어떤 분은 1주씩 교대로 참여하면서 팀을 계속 2달 동안 이끌고 왔죠.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뭐 힘들긴 했지만 사실 여기는 엄청 날씨가 더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프리카는 저희 남부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처음에 갔을 땐 그 남아공 에스와티니 쪽은 추웠거든요. 진짜요? 네. 아프리카가 여기보다 더 시원했어요? 지구 반대쪽이니까요. 그렇네요. 계절이 또. 네, 계절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네네. 처음에 이렇게까지는 안 추울 줄 알고 갔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제 감기가 들었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추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겨울에서 점점 봄으로 저희가 올라오면서 한 2달 지난 사이에 날씨가 봄으로 되면서 이디오피아 왔을 때는 우리나라 그 초봄 한 17도, 18도 그 정도 날씨까지 이제 많이 따뜻해진 곳에 있다가 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확 덥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있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봉사하시는 분들 힘들지 말라고 날씨가 도와준 것도 같고 또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은 또 봉사도 하시면서 피서도 하신 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팀들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온 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굉장히 행복하게 피서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 분만 해도 대단한 건데 700명 넘는 환자들을 수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만나지만 기억에 다 남으세요?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700명을 사실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네, 좀 솔직히. 인상 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있으시죠? 그럼요. 저희가 이 환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한 지역에서 적게는 한 5, 60명, 많을 때는 130, 40명 이렇게 수술을 했거든요. 네.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꼭 기억하는 환자들이 한두 명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분 좀 한두 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사실 처음에 갔던 그 병원, 우리가 에스와티니는 2007년도에도 제가 그때는 나라 이름이 스와질랜드였거든요. 어쩐지 에스와티니가 굉장히 제가 낯설어서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 했더니 스와질랜드가 국명을 바꿨군요. 네, 그
스와티니, 스와질랜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네네. 스와지족이 있거든요. 부족이.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뭐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게. 근데 중간에 나라가 바뀌어서 스와질랜드가 에스와티니가 됐는데 제가 2007년도에 처음 갔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갔더니만은 그때 그 2009년도 아니 2016년도 9년 전에 갔을 때 처음 부임한 안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라위 사람인데 에스와티니에서 일을 시작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그분을 또 만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환자들도 보면은 에스와티니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의 안과 의사가 한두 명밖에 없거든요. 국가 인구가 몇 명인데 안과 의사가 한 120만, 130만 그 정도 되거든요. 100만 명에 한 명이라고요, 의사가? 네, 아프리카는 평균 100만 명에 한 명 정도의 안과 의사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그 안과적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을까. 이게 상상만 해도 심각한 문제군요. 그럼요. 저희 이제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 안과 의사가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곳이죠.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은 그래서 너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래된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서 의료진 오기를 기다리셨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환자들을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리 그 현지 병원과 의료진들에게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갈 테니까 몇 명을 잘 스크리닝 해놔라. 그렇게 부탁을 항상 하고 가거든요. 경쟁률도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보고 거기서 선택하려고 하면은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꼭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을 골라놓으려고 부탁을 하고 가는 거죠. 에스와티니에서는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에스와티니 환자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분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고 양한 실명한 사람들이 많고 또 눈이 잘못돼서 한쪽 눈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에스와티니에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데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마다 안경 도수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도수를 재서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을 때 계산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병원에 그런 장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장비까지 다 들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저희도 장비를 가져갔었는데 근데 그럼 어떻게 수술했냐 그랬더니만은 그냥 있는 인공수정체를 똑같은 도수를 모든 사람에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맞춤형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거죠. 일률적으로. 네,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하고도 물론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게는 되지만 안경을 또 맞춰야 되는 거죠. 진짜 열악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에스와티니에서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 문제다 생각해서 저희가 가져갔던 장비 중에 그 눈 도수를 재는 그 A스캔이라고 하는데 그 장비를 다음에 너네 살 때까지 이거 쓰라 하고 저희가 놓고 왔어요. 그냥 가져가신 걸 아예 그냥 기증을 하고 오셨군요.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네,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상황이 그런 걸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또 저희가 다음 나라가 잠비아였는데 한국에서 오는 잠비아 팀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장비를 또 하나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스와티니를 떠나기 전에 그 장비를 그 병원에다 주고 또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에스와티니에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 건 아니지만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뭐 작은 씨앗 하나 뿌리고 오는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수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또 환자들에게 제대로 잘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에스와티니를 떠나고 이제 잠비아 또 갔거든요. 뭐 나라마다 사실은 특이한 환자들이 한두 명씩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잠비아에서도 잠비아 갔을 땐 저희가 그 병원이 이제 예년부터 계속 수술하고 진료하던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잠비아도 인구가 한 2,200~300만. 어떻게 보면은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는데 근데 나라 면적은 한국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2천만이 넘으면 작은 나라는 아니죠. 그럼요.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안과 의사가 뭐 한 20~30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아프리카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수도권의 의사들과 병원이 집중돼 있잖아요. 네, 네. 아프리카는 더 심하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수도라고 하는 그곳은 아무래도 더욱더 발전돼 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마 의료진이나 의사들, 특히 안과 의사들 한 80% 가까이가 수도에 있어요. 그럼 저 시골에 있는 분들은 진료받기가 진짜 그렇죠. 어렵겠네요. 그 100만 명당 하나 있는 안과 의사의 숫자가 평균인데 지방으로 가면 300만 명, 200만 명당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안과 의사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아프리카에는 의사가 아닌 그 안과 간호사 아니면 안과 보건요원 이런 사람들이 1차 진료를 지역마다 보건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네. 담당하고 그것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중앙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이송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잠비아 같은 데서는 그 이제 막 봉사단, 의료봉사단 왔다는 얘기 듣고 진짜 몇 시간 걸려갖고 찾아오시는 네. 거겠어요. 그럼요. 아프리카 대부분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공지가 돼서 환자들이 모여져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잠비아에서는 그 병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동 진료를 해요. 예.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거기에 모아놓은 환자들을 한번 보고 아마 거기 이제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통 간호사들이 이상한 환자들을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가서 스크리닝을 해갖고 그 중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 버스로다가 갔다가 그 버스에 태워서 와서 수술하고 가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검사 장비를 차량에 싣고 네, 일부 조금 가져가죠. 이동을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진료를 해서 진료가 필요한 분은 또 싣고 와서 네네. 수술을 하고. 네, 거기 뭐 짐작하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 이동이 사실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길이나 차량이나 우리처럼 뭐 기차나 버스가 이렇게 이 공공교통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런 이동 진료용 버스를 가지고 가서 환자들을 실어와서 수술을 해서 다음날 경과를 보고 안정이 되면은 다시 실어다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잠비아에서는 사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수술해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분이 자기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안 데리고 가려고 막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이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한다고 가라고 아마 권유를 했나 봐요. 그래서 네. 다시 와서 그분이 수술을 받았고 다음날 이제 눈을 보니까 잘 보이고 그래서 아주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다가 버스 실어서 보내고 잠비아에서 그 환자가 사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운명이 그냥 바뀌는 운명이 네. 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예.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라 그래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눈 수술을 받아갖고 좋아진다는 것을 잘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백내장이라는 게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라고 해도 무섭기도 하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런 거니까 그냥 살래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시는 네, 분들이 그런 대부분인 분들이 거군요. 많죠. 그래서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거든요. 예.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안과 뭐 진료 수술도 하지만은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안 보이면 수술하면 좋아진다. 또 알러지라는 병이 있는데 이거는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 또 노안이란 거는 돋보기 쓰면 잘 보인다. 네.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다. 뭐 당뇨가 있으면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지만은 그런 교육 자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인식 개선, 안 보건 사업들을 지역 사회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그 뭐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좀 아프리카가 여러 가지로 발전이 안 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 진료 외에도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항상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프리카에 뭐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나 다 법규가 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뭐 장비를 가지고 통관을 한다거나 이런 데도 그렇죠.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항상 가게 되면은 필요한 장비들, 수술에 필요한 장비들, 검사 장비들 일부를 항상 가져가고 또 필요한 약들이나 인공수정제들을 저희가 쓸 것들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항상 짐이 이제 수백 킬로를 들고 다니는데 공항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항상 절차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허가를 받았는지 물론 그 나라에 이로운 거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를 항상 보잖아요. 이걸 장사를 하는 건지 팔아먹는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약이 어떤 약인지 그분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마약이나 이상한 약들이 유통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의료 봉사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보건국에 항상 허가를 받고 저도 갈 때마다 임시 의사 면허를 받아요. 면허를 다시 받으셔야 되네요. 이렇게 그럼요. 베테랑 의사신데. 그건 뭐 제가 베테랑이라고 누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나라의 면허를 또 그렇죠. 취득을 해야 되는군요. 항상 임시 면허를 받아서 네. 정부의 허가를 받고 허가된 병원에서 허가된 수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사실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술이나 진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비전케어가 벌써 20여 년 일하면서 가능하면 그 나라의 법규를 준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공항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말라위에서 뭐 허가받았던 장비가 통관이 안 돼 갖고 대기하고 또 거기서 또 뭐 보건국에 물어보고 또 하면서 그런 한 뭐 대여섯 시간 물건을 잡고 있어갖고 못 간 적도 있었고 네. 탄자니아나 우간다에서도 뭐 가방 하나에 무슨 약이 뭐 허가받지 않은 거다. 이걸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잡혀갖고 결국은 못 찾은 경우도 있고. 아이고. 네, 그래서 뭐 결국 없는 걸로 또 있는 데서 수술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떠날 때 또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항상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것들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야죠. 이번에도 한 100분이 넘는 분 아주 대규모 봉사단 규모였다고 하던데 네네. 이분들을 이제 이끌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병원도 운영을 하시지만 1년의 절반 정도는 해외 나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절반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좀 줄어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전케어에 이제 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여기에 함께하는 자원봉사 의료진들이 항상 있고 사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환갑 지나면서 벌써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이걸 제가 끝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 일을 같이 맡아서 함께할 분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인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요. 저희 비전케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자원봉사 의료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 나라,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도 비전케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에서 왔기 때문에 이 수술이 가능하고 진료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어떤 관계가 이어지는 거지. 이거 저 혼자만 한다 그러면은 네. 사실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여 년을 이렇게 비전케어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올해로 설립 20주년 네, 비전케어가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 설립 같이 하신 거죠? 처음 세우신 거 직접? 제가 2001년도에 마음을 먹고 네. 2002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 그 비전케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하시기 어렵겠지만 좀 주요 활동만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저도 그 23년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무슨 NGO 단체를 만들고 뭐 이거를 어떻게 뭐 발전을 시키고 이 나라 저 나라 가겠다고 했던 건 절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안과 의사로서 안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한두 명이라도 수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처음에 파키스탄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 네. 근데 하다 보니까 환자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를 우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다가 하려면은 결국은 병원과 의사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뭐 일주일에 100명을 수술하든 200명을 수술하든 사실은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점점 할수록 그 현지 병원을 돕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같은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쪽으로 조금씩 계속 바꿔나간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비전 케어가 특히 코로나 때 저희가 갈 수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병원들도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안과적으로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원이 많지 않아요. 그 안과 환자가 죽지 않잖아요. 생명하고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어려운 나라를 의료적으로 돕는다고 할 때 안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이렇게 뭐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병원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못 갈 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의 시스템을 개선해주고 돕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더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지금 해외 지부도 지금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어디 두고 계십니까? 한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부가 지금 미국에 하나 있거든요. 네. 미국에 이제 뉴욕에 본부가 있긴 하지만은 서부에서는 이제 중남미, 동부에서는 서부 아프리카. 예. 한국에서 가기 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곳들은 미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가는 지부가 있고 받는 지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디오피아나 탄자니아,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또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중국 뭐 이런데 또 이제 서부 아프리카 쪽은 모로코, 모리타니아 뭐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이제 한 15개 지부가 있죠. 네. 네. 국제기구네요. 네, 말하자면. 네, 저희가 사실은 이런 봉사활동도 그쪽 정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는 나라들이 이제 공산국가도 있고 회교권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이런 어떤 신뢰도 단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WHO의 그 안과 이런 활동을 하는 IAPB 단체에도 등록을 하고 네, 정식으로. 또, 네, 그럼요. 예. 이제 UN 기구에도 등록을 하고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신뢰도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 그쪽에서도 좋아하고 우리도 또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 기구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얘기를 하셔서 네. 비전 케어는 이제 비영리 기구지 않습니까? NGO인데. 네. 뭐 안과 수술이라는 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받아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운영비나 이런 그 활동비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항상 뭐 고민이고 네. 저희 어떤 숙제 중에 하나죠. 근데 하지만 이제 비전 케어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원봉사 의료진들이 모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의사들의 사실은 가장 많이 돈이 드는 것이 의료진들에 대한 경비 부분일 수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의 활동비라든지 저희가 가는 나라가 멀기 때문에 항공요금이나 숙박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전 케어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도 제가 돈을 내서 가는 거거든요. 급여는 조금도 안 받으시는 네, 거예요? 급여는 없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사나 의료진들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도 예. 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병원을 여기서 하면서 번 돈을 쓰는 쪽으로다가 하고 있고 또 비전 케어 하면 다른 의사들한테도 제가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밖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 안과 수술, 백내장 수술하는 데는 장비 부분과 또 의료 소모품 비용이 있거든요. 한 사람당 최소한 10만 원 이상의 인공수정체 약품이 들어갑니다. 네. 뭐 여기서 백내장 수술하면은 뭐 한국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전체 수술비의 한 30%밖에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냅니다. 하지만 전체 비용은 100만 원 가까이 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수술하는 거는 현재 맞는 의약품들을 쓰는데 그게 한 100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하면 1,50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뿐만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장비라든가 네. 이런 비용까지도 봉사를 하신 분들이 직접 내고 하는 그런 구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횟수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분, 두 분 후원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사실 한 20년 넘었는데 후원자가 1,000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1,000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알려지면 더 많은 후원자가 모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후원자를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어떤 방송이나 연예인들 이런 분들도 와서 같이 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비영리 단체나 어떤 NGO들이 모금을 위한 모금, 홍보를 위한 홍보, 어떤 너무 상업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순수하게 이걸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있는 범위에서 하자. 그렇게 우리는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그 소수의 후원자들과 또 이런 일을 하는 정부의 해외 지원 예산들 또 기업의 후원 예산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좀 더 순수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뭐 다 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지난 23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수술해 준 환자분이 몇 분쯤 되는지 대략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요. 작년에 저희가 항상 연말이면 카운트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환자 보고 뭐 교육하고 훈련한 사람이 23만 명. 네, 그렇게 되고 수술한 환자들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말로. 그래서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런 것만 해도 벌써 23만, 25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혹시 코로나 때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한 병원들에서 지원하는 병원들에서 얼마나 환자를 보고 수술했나 했더니만은 그분들이 70만 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작년 말에 그걸 카운트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하면 1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야. 네.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간사님들이나 또 함께하는 이사님들도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숫자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단 한 분에게만 빛을 찾아줘도 얼마나 큰 일인데 100만 명이 넘는 분에게 이렇게 밝은 세상을 선물해 주셨다니까 우리 김동혜 이사장님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20년 넘게 하시면서 못다한 얘기도 많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말씀을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3년간 40여 개국 23만여 명에게 밝은 빛을 찾아준 국제실명구호 NGO 비전케어의 설립자이신 김동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